안녕하세요. 사회적 이슈를 주제로 구로 청소년들이 온라인 토론을 진행하는 가타부타의 진행을 맡은 강정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온라인 청소년 토론회 가타부타의 토론자로 참여한 김순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온라인 청소년 토론회 가타부타의 토론자로 참여한 임세빈입니다. 오늘 토론을 도와주시기 위해 전문가분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류중학교 사회교사 서재민 선생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재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이야기 나눌 주제는 바로 청소년 참정권입니다. 2019년도 선거 연령이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난 지금 대통령 선거가 가까워짐에 따라 선거 연령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청소년 정치 참여를 위해 선거 연령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인세빈님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만 18세로 선거 연령이 낮아진 지 1년이 지난 지금 청소년 참정권과 청소년 선거 연령 기준이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청소년들에게도 참정권을 주장하며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청소년들의 선거권 확대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주장하는 등 우려의 목소리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만 18세 청소년들은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입니다.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청소년들은 지금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고 경험이 아직 부족해서 의미 없는 투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국가들을 예시로 들어보면 미국에서는 대선 기간 동안 학교에서 어떤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것인지 정책 분석을 하고 토론을 거쳐 모의 투표를 진행하기 때문에 더 좋은 투표를 할 수 있고, 만 16세 선거권이 미리 시행된 오스트리아에서는 6학년부터 역사, 사회과, 시민교육 모듈을 확대해서 더 좋은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저희 나라도 이렇게 제대로 된 교육들이 없다면 선거권 연령 하향 조정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 선거권 확대 반대에 대한 의견 들어봤습니다. 김순호님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청소년들의 선거권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2019년 구로 청소년 총투표에 대한 결과인데, 이거 구로 청소년 총투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매해 구로 청소년들이 직접 제안하고 투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항목들을 보시면은 청소년들이 원하는 것이 없다고 절대 그렇게 생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에 따른 것인데요. 이를 보았을 때 다수의 청소년들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임에도 자신이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선거에 참여할 수 없다는 사실에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선거권이 만 16세부터 있는 오스트리아의 경우 한 해외 매체에 따르면 어릴 때 선거를 경험하는 것이 후에 선거를 경험하는 것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저도 이 의견에 동의합니다. 어렸을 때 촉감놀이를 하는 것이 직접 경험시켜주기 위해서라면 교육이 발전해도 경험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해 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 선거를 경험하게 하여 청소년들이 바른 민주시민으로 나아가는 데 도움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선거권 확대에 대한 의견 들어보았습니다. 상대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얘기해 주세요. 선거는 연습이 아닌 우리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순호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육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섣부르게 나이를 하향 조정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김순호님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청소년들은 우선 학급 임원 선거부터 정규 임원 선거까지 학교라는 작은 새 내에서 선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20대 투표층들 역시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선거를 진행할 테이니 학교에서 하는 선거 역시 저는 큰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임세빈님의 다른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학교에서의 정치적 대립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성인들 또한 여러 매체들을 통해 정치적 의견이 나뉘면서
대립된 정치인들이나 유권자들의 의견에 따른 진위 여부를 따지며 싸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경향이 학교에서 일어난다면 학업이 미래로 직결되는 고등학생 때의 학업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그 외에도 법무부 조사에 따르면 주요 나라 10개국의 선거권 연령과 성인 연령 기준을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만 선거권 연령과 성인 기준 연령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를 따져보면 만약 선거권에 대한 연령이 더욱 하향 조정될 때 흡연 음주 등등 성인에 대한 연령 기준을 낮춰달라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과 가장 가까이 접하는 교원분들의 의견으로는 한 달 전 전국 유초중고 교원 1,762명에게 만 16세 선거권 하향 조정에 대해 물은 결과 만 16세 연령 하향 조정에 83.8%가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고 밝혔고, 반대 이유로는 학생표를 의식한 인기 영합주의 정책 우려도 453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전 이러한 근거들로 만 18세보다 더 선거권 나이가 하향 조정되는 것은 힘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청소년 선거권 확대 반대에 대한 의견 들어보았습니다. 다음은 김순호님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학교는 왜 존재하는 것일까요? 학교는 누군가의 일터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사람들을 만나 사회활동을 하는 장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 학교의 본질적인 이유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론 그 교육의 주체는 학생들입니다. 그러나 지역 학교 교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육감 선거에는 학생들의 의견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저는 이 점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라의 국민이 선거를 통해서 자신이 사는 나라를 이끌어가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학교 역시 학교의 학생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교육, 자신들이 원하는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교육감 선거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학생들이 점차 선거에 참여하다 보면은 자연스레 청소년의 기본권 역시 보장될 것이고, 청소년들이 정치 참여를 더 많이 하게 된다면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 능력이 향상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학교 내에서도 학생회나 정규 임원들 같은 학생 자치를 주도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물들에게 더 넓은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는 물론 그 큰 자치를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 자치, 그러니까 즉 선거 연령을 확대해서 청소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가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정치에도 새로운 바람이 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두 분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다양한 관점에서의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전문가님께서는 이러한 토론자들의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네, 두 분 모두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신뢰도 높은 자료를 준비해 주셨네요. 이야기 나누고 싶은 주제가 많은데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학교, 교실의 정치화에 대한 우려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우려 때문에 실제로 선거법상으로 학교는 선거 운동 등을 금지하는 등 다른 곳에 비해서 정치 활동에 제약이 높습니다. 그리고 아까 통합사회나 사회수업 시간도 말씀하셨었는데요. 실제로 사회수업 시간에 실제 그 선거라든가 아니면 모의투표 이런 것들이 법상으로 제약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민주시민교육으로서 선거교육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과거에 대한 아픈 역사가 있기 때문인데요. 과거 권위주의 독재 정권이 권력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학생과 교사, 공무원을 동원했던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주시민교육으로서 선거교육은 이와 다른 측면에서 접근하면 좋을 것 같고요. 사회 현안과 정치인에 대해 활발한 토론과 논쟁을 하는 건 실제 삶에 기반한 민주시민교육의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권리와 책임성에 대한 생각입니다. 찬성과 반대 주장에서 첨예하게 대립했던 건 결국 이 둘 간의 관계에 대한 인식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권리가 주어지면 한쪽에서는 책임이 여전히 낮을 거라고 예상하는 반면에 그 권리에 맞게 책임이 반대쪽에서는 높아질 거라고 주장하는 건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민주주의라는 게 권리가 점차 확장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권리가 확장되면서 책임성이 같이 확장이 됐고요. 예를 들어서 불과 80년 전만 해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여성과 이주민 혹은 흑인 이런 그 소수자들이 선거권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고 지금의 시각에서 봤을 때 그 당시가 되게 이상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과 같은 이러한 토론과 논쟁을 통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가고 만들어 간다면 그것이 권리와 책임성 확대를 가져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학교에서 정치에 대한 논쟁과 토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민주시민 교육에 좋은 기회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사회적 합의로 인해 권리나 책임성이 더 확대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들으면서 청소년 선거권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었는데요. 오늘 함께 해주신 토론자분들과 전문가님 소감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이런 또 어찌 보면은 사실 선거라는 것은 정치의 기본이자 또 민주주의의 뿌리이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친구들과 이야기해 볼 기회가 사실 많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정치 얘기랑 또 선거 여부 확대에 대한 얘기는 조금 다른 결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친구들이랑 많이 해보진 않았는데, 친구들이 만약에 정치 이야기나 이런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제가 가운데서 얘들아 선거는 어떻게 생각해? 라고 넌지시 던져볼 만큼 굉장히 재미있고 유익한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네, 아직은 만 18세가 되기까지 조금 멀다고 느껴져서 선거권 관련 활동도 하고 관심은 많았지만 직접적으로 와닿진 않았는데요. 이번 토론을 직접 준비하면서 선거권 연령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더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유명한 법언이 있는데요. 이 말을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자신의 권리를 알고 행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민주주의 사회가 발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권 연령 하향 여부와 직접적으로 이제 권리 행사와 관련된 청소년들의 열띤 토론을 보니까 선거권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여러 청소년 활동 참여, 뭐 학생자치, 국민청원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그 청소년의 권리를 말하고 더 신장될 것이라고 기대하게 됩니다. 네, 모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청소년 온라인 토론회 가타부타는 시립구로 청소년센터, 구로마을TV, 구로 온마을 교육지원센터, 구로 청소년 자치연합 그린나래의 지원 아래 제작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